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학 수업이 아닌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앞전에 얘기했다시피 국유학점제 연구 주무를 벌써 3년째 하고 있으면서 교육과정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있는 지역 특성상 지방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어떤 폭넓은 어떤 그런 것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학년단 6학급, 총 저희는 18학급 규모의 고등학교에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을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자율화 교육 과정을 위한 수업량 유연화 주간을 대부분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올해부터 운영하고 계신데 그 운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은 저는 일단은 교사, 지금 동료 교사가 될 수 있겠지. 혹시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학교의 교사,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 학생,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걸 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저게 무엇인지 궁금해할 만한 학부모를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 진짜로 필요한지, 그럼 진짜로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이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였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당될 거라고 보니 제가 저희 학교가 나타나는 내용만 빼고는 모두 다 그대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업량 유연화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수업량 유연화의 운영의 필요성 및 목적을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단위의 의미 및 수업량 유연화.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1단위 혹은 1학점을 보통 17주를 운영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3학점, 지금 학점인데 지금 2, 3학년 학생들은 3단위라고 표기를 하죠. 자, 이 3단위 3학점의 의미는 뭐냐면 일주일에 수업이 몇 번 있다? 네, 3번 있습니다. 그럼 이 3번 있는 주간을 총 몇 번? 최소 17회, 17주는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생의 어떤 교과 이수를 위해서 학교가 노력해야 되고 학생도 들어야 될 만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이 그냥 교과 단위에서의 어떤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융합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꾸 학교 수업에서 벗어나고 교과 방과 후 외의 시간을 요구하다 보니 학교와 학생들이 어떤 느끼는 학업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은 학교 수업 때 혹은 학교 일과 중에 어떤 융합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17을 16 플러스 1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1이 바로 수업량 유연화라는 건데요. 이 1은 뭘까요? 바로 일주에 해당되는데요. 이 일주일간 바로 융합 수업 혹은 융합 활동 혹은 뭐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들이 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활동이 바로 자율적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율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 교육과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프로젝트형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기 있는 이런 동아리형은 활동하긴 좋은데 동아리를 활동하고 나면 사실 이 활동은 어디에 기입이 되냐면 동아리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진로 집중형은 어디에 기록되냐? 바로 진로 세부 특기사항 이런 곳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형으로 했을 때 교과 융합을 했을 때는 어디 다른 데 특별한 데 쓰일 수 있을까요? 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쓰이는 곳이 바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부분에 유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쓸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혹은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경쟁력을 있게 하고자 많은 학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은 어떤 것인지 조금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로 먼저 비교해 봐야 됩니다. 바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은 어떠한 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그것을 가르친 교사가 한 학기 혹은 1년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얘는 1500바이트에 해당되고요. 1500바이트는 한글로 500자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인데 이것과 별개로 바로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한 학기나 1년이 아니라 얘는 반드시 1년 동안 한 번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양은 어떻냐면요.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과 동일합니다. 1500바이트 500자 정도에 해당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은 그 과목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가 입력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은 누가 입력해야 할까요? 바로 담임 교사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교사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교사들이 관찰했다 하더라도 그런 관찰 내용을 담임 교사에게 전달해서 담임 교사가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쓸 수 있다. 즉 얘는 바로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한정하기 어렵다라는 건 어떤 것을 해당할까요?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네, 바로 과목 간 융합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과목 간 융합. 즉, 과목 간에 어떤 융합이 돼버리면 A 과목에 쓰기도 뭐하고 B 과목에 쓰기도 뭐하다. 근데 둘 다 쓰기에는 내용이 겹쳐져. 그리고 전문성도 없어. 그럼 그럴 때 어디에 쓰냐? 바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어렵죠. 저 줄여서 그냥 개세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개세특에 씁니다. 그러면 개세특에 꼭 써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개세특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학생부 즉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재 요령이나 기재 방법 혹은 기재 요령, 기재 내용 등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줄였어요.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해서 이제 기록 자체가 없어진 것도 있고 양 자체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학생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많이 줄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수시 지원에서 학교 추천, 교사 추천도 없어졌죠. 자기소개서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학생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3년간 총 3번 쓸 수가 있습니다.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쓸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이 학생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도록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육과정 대표로서 서울대 입학사정관과 이러한 다양한 얘기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육청 차원에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학교를 받아서 뭐 고3 관련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관련자 등이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과 1시간 정도 이제 독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많은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이 수업량 유연화 준비에 엄청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노력 대비 대학교에서 얘를 더 의미 있게 보고 있냐, 얼마만큼 의미 있게 보고 있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얘만 특별히 주도적으로 보진 않는다. 하지만 그 학생의 이미지화하는 데 있어서 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다라고는 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없으면 그 학생을 보여주기에는 어쨌든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야 워낙 꼼꼼하게 학생부를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기 지방에 있는 국립대나 지방의 전문대, 지방의 학교들은 아직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가 하면 그 인근의 수도권 대학들은 따라하고, 그렇다면 그 아래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전략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또 많은 학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 탐구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이 주제 탐구 활동과 이러한 융합 프로젝트가 겹친다라고 조금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제 탐구 활동은 2학기 때 해서 진로 활동, 진로 부분을 채우고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채우기 위한 것은 수업량 유연화 활동을 통해서 1학기 때 해서 채우는 전략으로 저희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러한 방침은 조금 참고하면 학생들의 학생부를 풍성하게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확히 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목 간 융합이 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융합이 되어야 되죠. 융합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의 과목에서 학습하는 어떤 내용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2개 이상의 과목에서 학습할 만한 주제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 주제를 과연 학생 주도로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교사 주도로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그 과목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사실은 학생 주도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학생들이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교사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끼리 모여서 니네 단원에서는 어떤 거 배워? 우리 단원에서는 이런 거 배우는데, 그럼 이것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주제를 할까? 뭐 이런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일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3월 24일부터 7월 달에 운영하기 위해서 약 3달, 4달간 교사들이 정말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저희는 지금 3번의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위한 교사 연수를 거쳤고요. 그 연수를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PPT 자료를 가지고 연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과별로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지, 각 과에서 괜찮은 주제 혹은 융합이 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골라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모든 교과 및 모든 교사들이 모여서 다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학년 팀, 2학년 팀, 3학년 팀, 그 다음에 무학년 팀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로 각자 학년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주제들을 이제 조율하고 수합해서 바로 어떤 계획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 계획서를 이제 학생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 계획서를 보고 나는 시험 끝나고 일주일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활동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학생의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일주일간 운영을 했고요. 사실 여기서 12, 13, 14 수목금인데요. 수목금 실 운영하고 사실 월화는 각자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운영할 때 저희가 하나 어려웠던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도움반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습 도움반, 즉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을 과연 어디 주제에 넣을까, 얘네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담당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도움반 선생님께서 도움반 학생들을 위한 주제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도움반 학생들을 위한 주제를 열고 운영해 주셔서 네,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갔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개인별 세부특기상 개세특을 입력하는 것을 학생들이 자꾸만 이거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위한 아니에요? 뭐 이런 거로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과 수학과 뭐 이런 선생님들께 많이 부탁해서 너무 학습적인 거, 너무 상위권을 위한 것만 하지 말고 융합이 되면서 재밌는 것도 해달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체육과와 국어과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배드민턴, 볼링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들을 하면서 그 스포츠 활동들의 어떤 대본, 해설 대본을 짜는 프로젝트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는 정말 공부에 크게 관심 없고 조금 놀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정말 능동적으로 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게 진짜 수업량 유연화를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네, 무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할 때 두 가지 이상의 교과가 융합되어야만 개사특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교사 중심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융합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무조건 2명, 3명 모여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혼자 했는데요. 저는 수학과인데 수학 지오지브라를 활용한 그래프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 미술 선생님께 교과서를 받아서 미술 1학년 미술에 있는 어떤 단원, 주제, 그 다음에 학습 목표 등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주제와 결합해서 하면 되겠구나 학습한 뒤에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사 혼자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이 심화되고 탐구될수록 여러 교사가 함께 모여서 하면 조금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은 2박 3일간 선생님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일 동안 내가 담당한 아이들을 하루 종일 프로젝트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또한 또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그러한 융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밖에 좀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외부 활동을 완전히 지원했습니다. 대신 3일간 나가는 건 지양했고요. 3일 중에 하루 정도를 나가서 어쨌든 의미 있는 것을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버스 대절, 간식비, 체험비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18학급 정도가 됐는데 예산은 3일 동안 학생들의 모든 이런 것들 다 하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은 이제 살펴보니 정말 교과 간 융합들이 정말 잘 되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선생님들이 3일간 정말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인 탐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렇게 나가는 활동을 통해서 외부 활동을 통한 견문의 넓힘이 아주 의미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것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뭘 쓰는 거다? 개세특에 쓰는 건데 이 개세특이 잘 녹여졌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바로 결과물을 학생마다 서로 다른 개인별 세부특기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과연 개세특을 어떻게 썼냐? 먼저 프로젝트 담당 교사가 반드시 담당 학생의 개세특을 기록합니다. 개세특을 쓰는 거죠. 그럼 개세특을 쓰면 이것을 공유 문서에다가 올려요. 구글 제가 폼을 만들어 놨는데 1학년 1번 학생이 개세특을 막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개세특을 적었다고 O 표시를 하고 기록자를 여기다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누구 교사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담임 교사는 내 반 학생들의 기세특을 이 공유 문서에 들어가서 입력이 됐네, 그냥 그대로 퍼 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 담임 교사가 퍼가면 이렇게 O를 입력하게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개세특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면 이 공유 드라이브의 어떤 진행 과정을 보고 담임 교사와 기록 교사 간의 어떤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수정, 보완을 했고요. 그렇게 공유 문서를 학교 내부에 있는 교사들에게 공유해서 선생님들이 언제든 쓰고 수정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담임 교사에게 어떤 얘가 이런 활동을 했어요 해서 담임 선생님이 쓰면 좋겠지만 1학기 학기 말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도 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학교 구성원들의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1학기 말에는 어쨌든 저희는 학기제를 하고 있어서 과목별 세부특기사항을 반드시 모두 다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흥미있어 하시면서 아이들의 어떤 열린 사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 및 활용 방안인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던 어떤 예시입니다. 먼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이런 것이었는데요. 먼저 생명과학, 한국지리, 언어와 매체, 미적분,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들이 모두 융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활동 계획을 보고 이제 학생들은 내가 이런 걸 하면 재밌겠네, 이렇게 설문에 참여해서 했었습니다. 보시면 1일차는 오전에는 융합 과목 교과서 및 관련 자료 찾기, 교사들이 이러한 주제를 안내는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 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하고자 저러한 내용을 했고요. 오후에는 백두대간 수목원 견학하면서 한반도의 멸종위기 동식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습득했습니다. 특히 이 백두대간 수목원에는 시드볼트라는 어떤 종자 보관소도 있어서 그런 것을 이제 견학하는 것까지 포함을 했고요. 2일차에는 바로 찾은 자료, 그 다음에 활동했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교과 간에 융합하는 것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보고서 작성하고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활동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저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업력 유연화에 따른 교과 융합 탐구 활동 주간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라 안전한 서식지를 빼앗기는 생물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한반도 멸종 위기종을 주제로 선정함. 그래서 이러해서 마지막에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저는 기록하면 좋겠다라고 선생님들께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 보니 선생님들끼리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3차 시 연수 때 활용했던 자료인데 바로 선생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 있습니다. 자율화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Q&A. 첫 번째, 학년별로 주제 및 교사단을 구분할까? 네, 저희는 예스를 했습니다. 단 1, 2, 3학년 그리고 무학년제로 운영을 했고요. 스포츠 활동이나 조금 학생들이 학습보다는 조금 활동하면서 융합할 수 있는 주제는 무학년으로 많이 갔고요. 조금 탐구해야 하는 주제는 1, 2, 3학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 2, 3학년 학습량, 그 다음에 배운 수준에 따라서 탐구할 수 있는 양이 달랐기 때문에 1, 2, 3학년을 구분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별 세부특기 사항 입력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교사당 학생을 지정하여 입력하는 방법, 혹은 모든 교사들이 일부분을 동시에 작업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A 학생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입력하는데 지도 교사가 2명이었다면 수학 교사가 250자 적고 과학 교사가 250자 적을 수 있고, 혹은 A 학생은 수학교사가 500자 오련이 적고 B 학생을 과학교사가 500자를 오련이 적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를 추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250자를 적으면 깊이가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이 깊이가 많이 얕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융합 수업 자체에 어차피 모든 교사가 계속 임장 지도를 하기 때문에 상대 과목에 대한 어떤 학습도 그 나머지 과목의 교사들이 이렇게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후자를 추천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추천한 것일 뿐이지 선생님들께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후자의 방법으로 입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외부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나? 네, 아닙니다. 얘는 NO인데요. 선생님들이 꼭 관찰하고 보아야 할 만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학교 내부적으로 활동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번째, 최대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학습 견학 장소에 따라서 인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거를 NO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사실 선착순으로 받는 것도 좀 너무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학업 성적을 위해서 자르는 것도 너무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학생들의 수요를 100% 수용하고 그 뒤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견학 장소에서 수용이 안 되면 이틀을 나눠서 가거나 3일을 나눠서 가거나 하는 방법을 찾고 혹은 지도교사를 더 투입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지 학생들에게 자신이 원해서 신청했는데 그게 무언가의 이유에 의해서 잘렸다. 그럼 학생들이 그 프로젝트에 어떤 임하는 태도가 혹은 자세가 많이 별로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제한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의 최대 예산은 얼마인가? 저는 받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가장 큰 학교는 한 3천만 원 쓰는 학교도 있긴 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나가면 많이 듭니다. 버스 임차료, 학생 보험비,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관람료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투입되지만 사실 이만큼 또 의미 있는 활동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교 교사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어떤 융합하는 데 있어서 융합 주제를 찾다 보니 우리가 학교 구성원이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주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진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그러면은 그분을 초청해서 강의해라. 그럼 강사비를 드리겠다. 이렇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분은 어떤 그 포토샵을 만지는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한 4시간 정도 연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네, 얘는 yes입니다. 반드시 yes인데요. 사실 저는 이걸 운영하면서 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기는 싫었지만 운영 계획서는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선택할 어떤 근거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냥 주제만 보고 골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학생들의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짜리 운영 계획서를 필요로 했는데 저희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율화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해서 교사, 탐구 의도, 탐구 일정, 그 다음에 기대하는 탐구 결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본 활동을 지원하는 학생에게 기대하는 모습.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내가 이러한 교사의 의도에 부합한다 하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시를 선생님들께도 또 보여드렸고요. 네, 한번 보시면 영상을 정지해서 살펴보시면 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사가 참여해야 하나? 얘는 반드시 yes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간을 일주일간 운영하는데 일주일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교시, 2교시, 3교시의 구분은 있지만 교과 수업 시간표대로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 그 주제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아침부터 계속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학생과 교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사가 반드시 어떠한 주제라도 열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열었는 주제에 3명이 왔다. 그럼 그 3명만 데리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진로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나? 저는 NO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로에 맞춘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제탐구 활동, 주제탐구 프로젝트라는 것을 활동해서 진로 세부 특기사항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세특에는 바로 이 학생의 학업 능력, 그 다음에 융합
수행 능력, 이러한 학생을 돋보이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맞춘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고 나의 학업적인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고르라고 했고, 선생님들도 그냥 선생님들이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좀 선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꼭 깊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하나? 노입니다.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주제는 적절히 나왔고요. 혹은 하위권, 학업에 크게 관심 없는 학생들을 위한 주제도 정말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학생들도 이러한 활동에서 나도 존중받을 수 있고 나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구나라는 느낄 만한 주제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또 그런 주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받았던 질문의 전부고요. 어쨌든 이거를 읽는 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혹시 보신다면 학교에서 어떤 본교에서 하시는 활동, 우리 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이거를 보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학생이 제가 제 영상을 본다면 이런 의도로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러한 수업량 유연화 활동에 참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께서는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러한 활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학교 입장에서 우리는 귀찮아서 안 할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할 거예요. 그럼 그 하는 목적은 뭘까요? 네, 오직 100% 학생을 위해서입니다. 학생의 어떤 학생부 기록을 위해서 조금 더 풍성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냥 믿고 진짜 고생하시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모두 저희 학교 입장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을 운영했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잘못된 사항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